아이는 사치다. 아이 낳는 거. 지금 환경이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은 살 수가 있겠냐. 계속 적자의 인생 아니냐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이랑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더 잘 됐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 덕분에 나는 더 고민하고 어쩌면 더 나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 전이었으면 나는 움직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자산이 이만큼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만족스럽지만 아내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 나중에 아이가 나왔을 때도 이 아이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때문에 또 이렇게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냉정하게 한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고 특히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적자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 젊은 분들이 결혼을 조금 기피하는 성향도 생기는 것 같고, 아이는 사치다. 아이 낳는 거. 지금 환경이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은 살 수가 있겠냐. 계속 적자의 인생 아니냐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이랑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더 잘 됐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 덕분에 나는 더 고민하고 어쩌면 더 나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 전이었으면 나는 움직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쵸. 만족스러우니까. 선생님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나도 나름의 만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선생님은 되게 결혼 진짜 잘했구나. 네, 맞아. 제가 원래 막 결혼 30대 32 아니면은 30대 중반에 결혼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빨리 가니까 조금 섭섭해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고 좀 느끼셨는지 결혼 빨리 하길 잘했다고. 맞아. 나는 그런 측면에서 결혼은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저는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맞아. 당연히 뭐든지 득과 실이 있을 건데 이거를 뭐 사실 득과 실을 따진다는 것도 나는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따지더라도 득이 훨씬 컸다고 생각이 들고 그 생각도 노력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작가님과 또 사모님이 이제 방향성이나 그런 생각이 좀 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는 부분이 요새는 많이 있죠. 예전부터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한 지는 8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난 거는 10년이 더 됐으니까. 와이프가 좀 어렸을 때 만났었거든요. 저도 세뇌 교육을 많이 했었죠.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옛날부터 설명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 때 했던 얘기를 와이프한테 연습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애하실 때도요? 네, 작가님 왜냐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는 이 친구랑 결혼을 해야겠는데 이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와이프를 매겨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빚이라는 양날의 검을 우리는 갖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와이프도 그럴 거고, 빚이 늘어난다는 불편함을 이제 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갖고 가야 될 건데, 거기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삶을 평생 같이 가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거기에서 생각을 공유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동의가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현금 흐름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경제관념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관 같은 거를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좀 많이 맞춰놨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청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경매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와이프한테 감사한 일이지만 와이프가 그걸 좀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들이 듣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한 거를 와이프한테 설명을 해주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책 보고 배운 거를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임장 가고 할 때도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다니고 주말에 그런 게 되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대리입찰 가고 그랬던 적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결혼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 생각이 일치된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나온 거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돈과 부동산에 대한 생각, 빚에 대한 생각 잘 맞았으니까 또 같이 갈 수 있었다는 생각도 저도 되게 드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투자에 관해서 생각이 배우자랑 맞지 않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았거든.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외롭거든요. 그리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못 한다면 오래 달려가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좀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경매 이렇게 가는 거에서 좀 부정적이셨어요. 어머님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랬나? 아버님도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많으셨는데 어머니가 더 적극적이셨죠. 부모님은 전형적인 시세 차익으로 이제 모두가 원하는 달성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빌라를 하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월세 막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그거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또 아닌데. 본인이 경험한 거 안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셨다는 투자는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점점 크게 늘려가신 그쵸. 거라는 생각이 좀 전세 끼고 사고 전세 놓고 다른 집을 사고. 그렇게 좀 자산을 불리신 거구나. 그렇죠. 근데 아들이 와서 저런 돈도 안 되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자꾸 한다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아니고 월세? 그렇죠. 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돈 굴려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처음에는 시세 차이로 가다 나중에 월세로 가야지. 방법이 틀렸다. 처음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죠. 시세 차익을 통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현금으로 월세 투자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노후 생활 연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인식이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순서가 있다면 시세 차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력이 떨어지고 일을 못했을 때 그때나 준비하는 거야 라는 선입관에 대해서 느낀 것 같긴 해요. 설득을 그럼 한 거예요? 설득이라기보다는 하겠다. 난 한다. 그런 걸 했죠. 저는 이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부채를 치더라도 그 부채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그 소득이 더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면은 이 전체가 자산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하나 해보자. 하나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